자, 우리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나누고 싶었던 또 이번 제가 공부머리 테스트 하면서 느꼈던 소감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요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시가 우리 재수를 안 하고 정시를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비중이 이제 큰데 수시에서는 역시 이제 내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우리 내신을 죄송합니다. 내신을 잘 받고 이 학종을 잘 활용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도입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뭐 기능적으로는 아무래도 내신을 받기 힘든 학교들, 이제 전국으로 말하면 한 100위권 학교, 뭐 서울대를 한 7, 8명 가고 의대를 3, 4명 정도 가고 뭐 이런 학교들이요. 그리고 또 재수 비율이 한 40% 전후되는 이런 학교들이 이제 굉장히 내신을 받기 힘든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경쟁이 치열한 학교를 가면은 내 페이스에 맞게 공부를 하기도 좀 쉽지도 않고 또 내신 경쟁이나 아니면 수행평가 경쟁 같은데 좀 함몰되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없고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는 우선은 한 200위권 학교 정도가 좋다. 서울대를 한 3, 4명 정도 가고 의대를 한두 명 정도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또 재수 비율은 한 35% 전후 되면은 그렇게 면학벌이가 나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내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고 부족한 과목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부 페이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죄송합니다. 200권 학교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학교를 가는 게 이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뭐 내신을 받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출석을 좀 잘하고 또 수업을 또 열심히 집중해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또뭐 수행평가라든지 과제 같은 거 선생님이 내주는 것들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진로 적성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주어진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갖고 또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좀 그런 오히려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아니면 선생님에 대해서 아니면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거를 좀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히 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거 안 해주지? 다른 학교는 뭐 저렇게 하는데 또 우리는 왜 우리 반은 왜 이러지? 다른 선생님들은 뭐 저렇게 해주는데 뭐 이런 어떤 또 같은 과목 선생님 가운데서도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성실하게 뭐 담임 선생님 성실하게 뭐 학종도 세부적으로 써주고 더 아이들에게 뭐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주는데 왜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우리 교과 선생님은 이렇게 못 해주지? 뭐 이런 불평하는 마음들이 사실 이제 있게 되면 그거를 내가 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기다 보면 좀 이거를 긍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3년 이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번 뭐 시험의 연속이고 또 경쟁적인 어떤 관계들 뭐 이런 것들 또 하기 싫은 어떤 문제집어는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평불만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들 이렇게 많고 그러면 좀 성실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평소에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또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또 긍정적으로 또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또 내신도 잘 받고 또 그런 좋은 그런 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학생부도 이렇게 좀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관계 측면인데요.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사실 맺는 게 굉장히 좋은데 선생님 그거는 이제 크게 전 두 가지로 봤거든요. 선생님이나 어른들하고의 관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겸손한 어떤 태도, 좋은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고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배려하는 태도 이거를 조금 갖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이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랬을 때 좀 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뭐 그 조별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이제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우리 뭐 지금 그 중고등학교 생활해서 아시겠지만은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선생님이 싫어서 뭐 친구들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삶의 그 스트레스 정도가 너무 사실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막 그 신경 쓰게 되고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사회생활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많은 직장인들이 그 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가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인간관계, 상사의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주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뭐 한국 사회는 특히 그렇잖아요. 이런 조직 생활의 어떤 분위기가 단체 생활의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인성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주기보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내가 속한 조직 내에서의 좋은 인간관계가 되지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사실은 이 내신이나 아니면 우리 나중에도 보게 될 학생부에서 학생부 과목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그 교회 활동 무슨 밖에 나가서 뭐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스펙을 못 쌓거나 이런 걸 적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의 대부분의 내용을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 선생님이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른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그런 내용들을 그 받을 수가 없겠죠. 내가 좀 뭐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는 좋은 대학 가려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뭐 학종을 써주세요. 아니면은 이 세부 과목 세부 특기 사항을 어떻게 써주세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거 이거는 그 뭐 우리 사회적으로도 불법이거든요. 이런 학종을 어떻게 써달라고 선생님이나 학생이 청탁하는 거는 그게 그 우리 요즘 사회적 분위기 많이 보셨잖아요. 일종의 부정 행위라고 사실 보는 거예요. 입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공정하지 못한 거라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긍정적인 학생에 대한 태도를 갖고 좀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써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른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저는 세 가지 핵심을 그 인사 잘하고 감사 표시 잘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잘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지금 그 예비 고1 학생들 또 예비 중3 학생들하고 같이 이번 공부머리 테스트를 처음 해보면서 한 제 소감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되는지 또 제가 왜 이 부분을 인트로에 넣어서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이걸 좀 얘기하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제가 교육 현장 우리 고3 이제 많이 오래 가르치고 또 편입 학생들 오래 가르치고 또 다른 학생들 많이 보고 그랬지만 이렇게 학생들하고 줌 온라인 수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본 적은 이제 처음인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우선은 줌을 했을 때 카메라를 켜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켜지 않고 또 그 카메라를 그래 제가 켜달라고 그랬잖아요. 카메라를 켜고 나중에 그 자기 얼굴이라든지 소감 얘기할 때 서로 얼굴을 좀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어떤 표정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 지금 카메라를 켜지 않고 킨 상황에서도 그 하늘을 보게 한다든지 이게 자기 얼굴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전혀 없더라고요. 전 이게 약간 사실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줌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표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얘기가 어떻게 지금 전달되는지 피드백을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만 그런가 해서 다른 좀 아는 지인 선생님들한테 한번 좀 물어봤는데 좀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들아 카메라를 켜라. 그리고 카메라 켜고 선생님 얼굴 뭐 얘기하는지 표정 맞추고 그러는 사람들만 출석으로 인정해줘. 그리고 뭐 이렇게 해준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 먼저 이게 줌 수업 환경을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교과 내용보다 그런 잔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좀 이런 줌 수업을 참여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어른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라고 학생이 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선은 그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겠죠. 그래서 뭐 카메라를 켜고 그다음에 얼굴을 서로 보고 아이 컨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서로 보고 이렇게 이 가운데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그런 그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안 한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줌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처음 이제 낯선 환경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서로 뭐 미네르바 대학처럼 이렇게 각각의 얼굴 표정이 나오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소리만 이게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표정과 어떤 뭐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태도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서로 그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비언어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디지털 온라인 수업이면은 그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이게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그런 관계성들을 맺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학교 생활을 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가 좀 생기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 1교시 때 우리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하고 마지막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같이 참여했던 학생 중에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인사한 학생이 제 기억으로는 한 명이었거든요. 저는 약간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뭔가 제가 뭐 이 그 수업 시간에 지금 시험 같이 보면서 어 뭐죠? 그 시험 저 어디 나가고 이게 저 화면만 켜놓고 여러분 시험 시간이니까 시험 보고 저는 뭐 하고 어디 나가 있고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저도 같이 그런 시험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또 같이 하는 분위기 하기 위해서 또 화면도 켜주고 제 얼굴은 계속 보여주고 저 계속 책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 여기 뭐 책 쓰거나 뭐 다른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좀 배려하고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감사 표시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인사 잘하고 감사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입장이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죠. 저렇게 태도가 좋고 인성이 좋고 뭐 바람직하고 그런데 뭐 학종을 하나 써주더라도 내가 수업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업무 시간 이외에도 하나라도 더 좋게 써주고 그럴 수 있는 좀 마음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그러는데, 평소에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잘 따르지 않고 감사하는 뭐 마음도 없고 태도도 조금 별로 좋지 않고 그러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걸 뭐 내 시간을 투자해까지 쟤를 위해서 저렇게 뭐 많은 거를 내가 뭐 써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 의지가 있는 분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서 어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더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보고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은 진행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걸 사실 어른이나 권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랬을 때 지금 이건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기한 내에 뭐 할 수 없으면은 지금 이 정도까지 했는데 다음에 좀 연장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이러이러한 부분들 좀 바빠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못하고 있다라고 중간중간에 상태를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 뭐 못하거나 잘하거나 그걸 이렇게 보고 결국은 어른이나 권위자는 본인들이 어떻게 좀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보고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런 측면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른들과의 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부모님하고도 그렇고 선생님하고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고 그러면 저는 인간관계 스트레스 없이 또 이런 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유대인 자녀교육 공부를 하면서 좀 느끼는 바들이 뭐냐면 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서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알겠지만 언어에 있어서도 뭐 어른도 이유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뭐 허물 없는 뭐 권위로 뭐 이렇게 아이들을 찍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는 뭐 서양 사회나 유대인 사회는 좀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어서
어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유대인 아이들의 그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어른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또 어떻게 협조해서 받아내고 또 어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왜 싫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표현하는 능력들이 조금 많이 훈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원활한 스트레스 없는 좀 학교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뭐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이제 잘 되려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바탕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는지, 또 세상에서는 좀 원하는 가치들이 뭔지 이 부분이 이제 인문학 공부인데 좀 유대인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뭐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인문학 지혜 독서나 토라 탈무드를 바탕으로 해서 어른들하고 이런 토론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좀 그 인문학 공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역사나 철학이나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런 거에 대한 이해들이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바탕이 많이 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이후에 사회생활 하고 그랬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 세상에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문학적 통찰이 사실 있으면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래왔어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좀 좋지 않은 뭐 그 성향이라든지 경향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막 실망해서 내 삶이 막 영향을 받거나 무너지거나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는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사실 뭐 이런 인문학 공부를 하거나 이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서도 사실 공부 안 되고 그럴 때 틈틈이 나는 왜 사나, 왜 공부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깊은 이해를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그런 시간을 떼어놓을 수가 있다면 이게 뭐 이게 주말이라든지 뭐 그런 때는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 뭐 등산한다든지 다가 우리 또 공부 그릇증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왜 공부하고 또 왜 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뭐 인문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강의를 좀 듣고 또 내 삶의 방향성을 잡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이 계속되면 그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뭐 내신이나 아니면 학종 같은 거 잘 받는 그런 도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이나든지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원활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좋은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게 녹아나면은 신경 쓰지 않고도 이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측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나중에 뭐 그 고등학교 가서도 훨씬 더 그런 그뭐 입시에도 도움이 되는 결과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는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더 행복하게 또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데 또 좋은 하나의 그 삶의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